정말 깜짝 놀랄 만한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오늘 내내 언론과 방송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이 소식입니다. 뉴스파이터가 직접 취재를 해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이혼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죠. 그랬죠. 재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이혼 후에 들려온 선우은숙 씨의 전 남편이죠. 유영재 씨의 또 사생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혼, 사실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사그라들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유영재 씨가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어머나? 2023년부터 5회에 걸쳐서요.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됐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선운숙 씨하고 이 결혼한 지 1년, 2년도 채 안 돼서 이혼했다는 선운숙 씨와 유영재 아나운서가 이혼했다는 것만도 세간을 떠들썩하겠는데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금 들린 건 더 충격적이에요. 지금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선운숙 씨 측 변호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막 해주는 밥을 생각을 하는 거야. 큰일 났다. 워낙 체질적으로 잘 먹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 오는 걸 또 싫어하는 거야. 밥은 해먹여야 되니까 들어오면은 아침 먹여서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뷰티하고 놀다 보면 또 저녁 시간이야. 그럼 또 저녁 준비해주고 오면은 저녁 먹으면 또 자기 너튜브 한다고 들어가고 난 치우고 나면은 11시야 막. 그 내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똑같은 게 또 시작이야. 아유. 내가 지쳐서 그래. 밥 해먹이느라고. 연예인 부부다 보니까 좀 집안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셨고요. 마침 이제 선운숙 씨의 언니 A 씨께서 또 이제 혼자 계시고 그래가지고 집안일을 좀 많이 도와주시게 됐고, 뭐 필요하면 거기서 숙식도 하시면서 뭐 빨래나 청소 그리고 뭐 밥 차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서 집에 있을 때 선운숙 씨 스케줄을 나가서 둘만 이렇게 있게 됐을 때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유영재 씨가 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통화가 있었고요. 그 녹취는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영재 씨가 실제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은 아마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얘기로는요. 지금 선운숙 씨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노종언 변호사와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오늘 직접 통화를 해서 저희가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평론가님, 일단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그러면 선운숙 씨 집에서 이렇게 뭐 살림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선운숙 씨가 뭐 촬영 때문에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 사이에 이 밥도 해주고 유영재 씨를 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살림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네, 앞서서 그 동치미에 나와서 직접 선우숙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방금 전에 좀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좀 살림 도와주는 분,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좀 고용하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유영재 씨의 입장은 잘 모르는 외부인이 같은 집에서 이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선운숙 씨는 아주 그 젊었을 당시부터 바깥 활동을 많이 했죠. 연기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안일에 좀 익숙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뭐 건조기 같은 데서 사실 빨래 꺼내서 개고 이런 것도 쉽지 않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새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근데 너무 힘겨워하다 보니까 뭐 이럴 때는 또 가족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친언니가 직접 와서 집안일을 좀 많이 도와줬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5차례 정도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언니분을 상대로.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유영재 씨 본인조차도 그 잘못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통화, 그 녹취도
확보가 돼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앞서 이 선운수 측 법률 대리인 노종원 변호사가 그 확보했다는 녹음 파일을 공개한 건 아닙니다만 앞서 얘기 들으셨죠? 유영재 씨가 이 사안에 대해서 선운숙 씨 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통화 녹음 파일까지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노종원 변호사의 말이 유영재 씨는 그 통화 즉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한 이후에 그 통화로 모든 게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고소를 했어요. 선운숙 측의 친언니가 고소장을 분당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아마 오늘쯤 알았을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고 유영재 아나운서는 오늘쯤 알았을 것이다. 그런 말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세요. 한 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정말 놀랄 노자인데 지금 선운숙 씨의 언니 측의 주장은 5차례가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강제추행 사건이 양측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질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죠. 그 성범죄의 특성상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면 주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범죄 사건을 들여다봐도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로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에 정황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과 그 반대되는 정황을 두루 살펴보고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선운숙 측에 따르면 당시 집에는 CCTV가 없었지만 친언니가 유영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유영재가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취한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고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총 5차례 강제추행 모두가 인정될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각 행위별로 관련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일일이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요. 이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일파만파 지금 아마 이 얘기로 인터넷에 지금 떠들썩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기사 오전부터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소장 접수된 것 관련해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분당 경찰서 측에 접촉을 했는데 답변을 받아내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까 경찰이 이 부분은 차근차근 들여다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최근에 고소를 하게 됐을까? 고소가 왜 최근에야? 즉 어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됐을까? 그 얘기를 법률 대리인인 노종원 변호사 얘기 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어. 뭐 이런 식의 용서. 진정성 있는 용서가 아니었고요. 변명에 가까웠고요. 방송에서 이용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들 있잖아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 본인도 할 말이 있지만 때가 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들. 이런 거를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시는 걸 보고서 정말 반성이 없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서 고소를 하시게 된 겁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선운수 씨 법률 대리인 지금 노종원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영재 씨가 그동안 이혼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매체 등 그리고 자신이 진행했던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하여 이혼 과정을 언급하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발언에 진정성이 없었던 게 이번 고소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선운숙 씨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이혼하고 난 다음 여러 가지 발언의 진정성 문제 그것과 더해서 과거에 추행 이후에 뭔가 사죄를 했었는지 그 표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유영재 씨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추행 의도는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허. 이런 게 변명에 가까운 사과였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혼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 했잖아요. 유정재 씨가.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뭔가 추상적이고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다.
할 말 많지만 말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등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했다. 이러한 태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선우식 씨 그 법률 대리인이 주장했습니다. 이게요. 일단은 선우은숙 씨 측 법률 대리인 노종원 변호사가 전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보세요. 뭐 유영재 씨의 얘기가 아직 전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장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 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세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 5차례 지금 강제 추행한 것으로 지금 이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줄.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 누가 그러면 내가 추행할게 이러고 해야지 추행이에요?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보세요. 이런 식의 변명에 가까운 사과를 내놓은 게 정말로 더 분노를 자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동안 뉴스파이터가 유영재 씨가 진행하고 있는 개인 유튜브 채널 라디오 뭐 거기서 했던 이 얘기들을 들려드린 적이 있죠. 그 얘기를 한번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아마 이곳에 뭐 들어오신 분들의 연식도 있고 다 삶의 연륜도 있고 또 경륜이 있으셔서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그 어떤 한간, 그 행간의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저와 함께 우리 상대방도 많이 힘들고 또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건강 잘 챙겨서 멋진 봄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어쩌면 틀릴 때도 있어요. 잠시 본 하나의 단면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셨어요? 보세요. 지난 9일 날 유영재 아나운서가 그냥 유영재 씨라고 할게요. 어차피 이거 틀린 편 아니잖아요. 유영재 씨가 했던 말, 방송에서 했던 말 보세요. 그때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자신이 선운숙 씨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걸로 고소당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뉘앙스가 보세요. 그때 했던 말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여러분 청취자들의 연식도 있고 삶의 연륜도 있고 경험이 있어서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행간의 마음들을 잘 읽어내시려고 믿는다. 상대방이 많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건강 잘 챙겨서 멋진 봄날요? 멋진 봄날이 오길 기대한다고요? 그게 할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겠죠. 이런 일로 고소당할 줄 몰랐겠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16일 날 자신의 그 라디오 인터뷰 오프닝 멘트였든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어쩌면 틀릴 때도 있다? 잠시 본 하나의 단면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뭘 보란 얘기예요? 뭘 더 보란 얘기입니까? 김현재 평론가님. 결국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속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질적으로 그 당사자들끼리 가족 내에서 뭔가 설명할 것이 있다면 설명하고 해명하고 사과하는 일이 선행되었어야 마땅한데 지금 보면 본인이 마이크는 내려놓았다고는 하지만 개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마치 본인을 변명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잖아요. 네.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뭔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방송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의 의무이기도 하고 일종의 도덕이기도 할 텐데 이와 같이 본인의 회피성
발언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유영재 씨는 고소장을 즉 피소됐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는 예를 들어 자기가 입장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경찰 수사를 받는 건, 조사를 받는 건 불가피하게 돼서 다만 그 전에라도 경찰 조사도 날짜를 맞추고 하는 과정은 필요할 테니까 그 전에라도요. 이거는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또는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으면요. 뉴스파이터에 오늘 방송 끝난 다음에라도 연락 주세요. 언제나 저 열려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뉴스파이터 매일 방송 전화해가지고 대표번호 전화해가지고 뉴스파이터 제작진 찾아가지고 당장 연결해달라 해가지고 저희한테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유영재 씨의 얘기는 다 가감 없이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녹음 파일된 내용, 다 저희 통화 내용 다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방송 보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사실과 다르다.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다. 할 말이 있다면 경찰 조사는 조사들 받되 언론에 할 말이 있으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열려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결혼한 지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재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이혼을 했어요. 혹시 이혼 과정에 혹시 친언니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배경으로 작용한 걸까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차이, 술 먹고 뭐 집에 맨날 늦게 들어오고 서로 대화가 잘 안 맞고 가치관이 안 맞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시게 됐었는데 유영재 씨가 이 이혼 조정 과정 중에서 뭐 미안하다, 뭐 앞으로 잘할게, 뭐 정말 최선을 다할게,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운숙 씨가 좀 마음을 돌려서 이혼 조정 신청을 취하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A 씨가 유영재 씨랑 그냥 이혼하는 게 맞다, 혼인을 계속 유지하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선우은숙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우은숙 씨가 자기 언니가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처음 접하고 그 충격에 혼절하십니다. 이혼 조정을 취하를 할까 되게 고민하는 거를 그냥 끝까지 이혼 조정을 가겠다. 이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한때는 애초에는 이혼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유영재 씨가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남편으로서 내가 싹싹 빌게 해서 마음이 돌아서려고 했는데 이 이혼을 이혼 생각을 접으려는 선운숙 씨의 얘기를 듣고 친언니가 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친언니가 화들짝 놀라고 펄쩍 뛰면서 아니야 너 이혼 접지 마,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장유미 변호사님 기절까지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랬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법적으로 이혼 절차에 돌입할 때는 언니의 피해 사실 이런 건 추호도 알 수도 없었고요. 두 사람이 늦게 만났기 때문에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또 결혼 생활 이제 유지하다 보니까 가치관도 맞지 않고 생활 패턴도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성격상 이유로 처음에는 이혼의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혼 조정 신청이 돌입이 되니까 유영재 씨가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우리 계속 결혼 생활 잘 유지해 나가보자라고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그동안 침묵했던 언니가 실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선우은숙 씨에게 내가 사실은 너의 지금 남편에게 추행을 당했다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무덤까지 갖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처음에 언니가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사실을 토로하게 된 거죠. 왜? 선우은숙 씨가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 불행해질 걸 언니로서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는 이혼을 접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결혼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선우은숙 씨가 그야말로 혼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시청자분들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떻게 그 얼굴하고 MBN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동침에 같이 나와요?
제가 제 입이 부끄러워서 말 못할 진짜 말하기 싫어요. 어떻게 동침에 같이 나올 수 있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정말 충격이고 시청자들도 기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유영재 씨가 평소에 뭔가 젠틀한 이미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결혼할 때도 뭐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냐, 또 결혼한 배우자의 언니를 추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유영재 씨를 사랑했던 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는 거고, 선우수 씨는 결혼했던 당사자니까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선우수 씨 언니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특히 선우수 씨가 지금 마음이 기막힌 게 뭐냐면, 자신의 언니가 진짜 엄마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언니가 선우수 씨한테. 그 언니가 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인데, 더 충격인 게 뭐냐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추행받은 피해를 숨겨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세상에. 그동안 뭐 이제 선우수 씨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 차례 추행을 다 했는데, 그때 만약에 미리 나한테 말을 했으면 혹시 선우수 씨 가정이 불행해질까 봐 그걸 끝까지 숨기고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선우수 씨가 이혼하려다가 그 취하려는 그 순간, 그때서야 자신의 피해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언니의 심정은 오죽했을 것이며, 그걸 뒤늦게 알았을 때 선우수 씨의 심정은 어땠을지 혼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그 변호인 말로는 선우수 씨가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정신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때 남편이었던 유영재 씨를 상대로 결국은 강제 추행 혐의로 이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이르는데, 자, 어제 선운숙 씨는 이 소송도 같이 했어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숙 씨가 4월 3일 날 최종 이혼 조정이 성립돼서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게 언론에 발표되니까 4월 5일에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였는데 그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선운숙 씨랑 결혼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처음으로 접합니다. 그전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그 선운숙 씨께서는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 조정과는 별도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뉴스파이터에서도 몇 차례 전해드린 이혼도 1년 6개월 만에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혼했다는 것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는데, 뒤늦게 밝혀진 이유의 배경에 유영재 씨가 사실은 3혼이었다. 선운숙 씨와의 3혼이었다. 그리고 그거는 별도로 또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 등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더더욱 충격파가 컸었죠. 그런데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보세요.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돼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그 의지, 결심이 뭘까요, 그러면? 몇 번이나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혼 관계도 이혼 보도가 나온 이후에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밖에도 오늘 혼절할 정도의 이런 논란까지 접하게 되면서 선운숙 씨가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과는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어제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친언니가 또 고소장을 접수한 그 날이기도 하죠. 네. 같은 날 이렇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자, 혼인 취소가 혼인 무효랑 뭐가 다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선운숙 씨가 제기하는 혼인 취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혼인 무효 소송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혼인 신고가 된 경우나 용인할 수 없는 근친혼 간의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에 네. 반해서 혼인 취소는 혼인 의사를 표시할 때 강박이나 사기 행위가 자행되었거나 당사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통상 이혼은 특히 조정이나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신속하게 이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보니 또 다른 유책 사유를 알게 된 경우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혼은 성립해버렸죠.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유책성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판단받고 싶은 겁니다. 즉
애초에 혼인관계를 설정할 당시부터 이 사실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를 몰라서 혼인하게 되었음. 그 유책 사유는 상대방에게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공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는 것이 선우은수 측의 마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하. 이제 다시 이제 궁금해지는 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분당 경찰서에 선운숙 씨 친언니가 이 자신이 유영재 씨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 대한으로부터 조사는 불가피할 거예요. 고소장이 접수됐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와는 별도로 앞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와는 별도로 왜 조사 일정은 잡는 데 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라도 뉴스파이터든 뭐든 어떤 매체를 좋으니까 뭔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보통 방송 진행자 정도 되면 어떠한 이제 그 논란에 휘말렸을 때 보통 사람은 일일이 다 논란에 휘말렸다고 자기 입장 밝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방송 진행자 정도 되면 보통은 입장을 밝히거든요. 이 유영재 씨의 경우에는 2022년 9월 달에 혼인 신고를 했고 2024년 4월 3일에 이혼을 한 다음에 4월 5일부터 의혹 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삼혼 아니냐, 무슨 이 선운숙 씨가 결혼할 당시에 사실혼 관계였던 거 아니냐 의혹들이 나왔을 때 유영재 씨는 침묵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생활 이슈였으니까 꼭 유영재 씨가 100% 밝혀야 된다 이런 건 없었는데 근데 약간 국면이 바뀐 거예요. 네. 4월 22일부로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그 유영재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으니까 이제는 형사사건이 됐잖아요. 사건이 훨씬 중해졌고 단순히 이거를 사생활이라고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방송 진행자까지 한 분이면 이러한 그 형사사건이 된 사안에 대해서 뭔가 사실이면 사죄를 하든지 사실이 아니면 억울함을 밝히든지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길은 열려 있어. 일단 열려 있습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렸죠. 뉴스파이터라도 좋으니까 방송 끝나고 전화 주세요. 입장 다 충분히 저희가 유영재 씨 입장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억울하거나 뭔가 사실과 달라 하는 게 있다면 가감 없이 거리낌 없이 다 저희한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공간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